설마 하던 일이 현실화되자 일본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역전됐고 실제 액수로도 2년 후면 뒤집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사력이 역전되는 경우 외교와 역사 문제에서도 한국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22일 니케이 신문은 2018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일 방위비가 처음으로 역전되었으며 방위비 예산 증가율과 환율 등이 현재 추세대로 유지된다면 실제 방위비도 2023년이면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일본의 방위 예산은 약 5조엔, 하나로는 약 51조 원으로 지난 2013년 이후 GDP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방위 예산 비중은 세계 125위이며 G7 가운데는 꼴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년부터 20년까지 매년 7에서 8.2%씩 방위비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2.7%로 미국을 제외한 G7 모든 국가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난달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묶어왔던 관행을 깨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국을 견제한 바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늘리는 한국의 상황과 자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 길이 생각보다 먼 실정입니다. 일본의 방위비 예산도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지만 한국의 역전을 당했고 같은 기간 중국의 방위비는 일본의 4배로 늘어나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도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늘리는 방위비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케이 신문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대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더 이상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에 둘러싸여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 공유되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에이 설마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유로운 자세를 버릴 때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기사다. 니케이 기자는 한국의 발표를 믿냐? 유럽 외교관이 일본의 안보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GDP 대비 세계 125위와 G7 최하위라니 믿을 수 없다. 국방 예산을 지금의 3배로 급증시켜 한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아베 전 총리 내각 시절부터 총리 관저에서는 한국에도 방위비가 밀린다는 말이냐며 국방비 증액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회보장비와 지출 부담 때문에 국방비를 늘릴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인구가 일본의 40%에 불과한 한국도 급격한 노령화를 겪는 가운데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며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방비 증액의 소극적인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전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일강 시대에는 문제가 없는 전략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어 일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중국에는 굽신거리고 북한에는 관대한 외교 노선 전략을 쓴다며 이를 비난하기 바빴는데요. 한국 방위비 증액의 밑바탕에는 미군에 의존하는 대신 자주 국방에 힘을 키우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북 대응 등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 중국군의 위협도 시야에 넣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니케이 신문은 이러한 한국의 전략을 설명하며 최소한 방위비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략 감각이 일본보다 정상이라며 한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국의 안전보장을 걱정해야 한다고 따끔한 지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일 간 군사력이 역전되면 외교와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미 한국의 입장이 강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 국빈 방문 중에 상원 도서관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도서관장은 조선 왕국 전도를 보여주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 라고 말했는데요.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국 전도는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장 바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발간한 신중국 지도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중국 지도첩은 당시 중국의 실측 지도인 황리어 전람도를 참고해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였죠.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유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통쾌한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발칵 뒤집혔고 일본 내에서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민당 외교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스페인 방문 중 조선 왕국 전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고지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지도에 그려진 섬은 다케시마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요시타카 위원장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며 한국은 이것을 다케시마라고 기뻐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매우 상투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스페인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요. 여전히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할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철저히 무시하라도 하는 듯 스페인 주요 신문들은 오히려 조선왕국전도 독도 발견을 대서특필로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 현지 매체 라라조는 독도 영토 분쟁에 대해 설명한 뒤 조선 왕국전도 지도는 여전히 섬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반박하고 반증하는 실증 지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선왕국 전도가 독도섬이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고 해당 지도는 특히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군사력 역전 시기를 떠나 이미 한국의 편에 서서 일본의 의견을 묵살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도 사실 일본입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유럽 각국 나라들이 락다운을 실시했습니다. 스페인도 예외가 아니었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필 태풍 피해까지 겹쳐 타격은 더 커졌는데요. 이 시기에 일본 닛산이 스페인의 뒤통수를 치며 바르셀로나 완성차 공장을 폐쇄했고 공장 직원만 3,000명, 이들의 가족과 협력 업체들까지 추정하면 최소 2만에서 3만 명이 실직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거리를 가득 채울 정도로 모여 시위를 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뭐든 할 테니 폐쇄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1억 유로 지원 카드까지 내밀었지만 일본은 그해 12월까지 공장 폐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 나비 효과가 독도가 표기된 현존 최고 지도 공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신의를 벌인 일본은 국가에 타격을 안긴 모렴치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에 앞서 있는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각을 제대로 잡고 국가 총력을 다해 예우를 한 것입니다. 국회 도서관에 있는 독도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스페인의 반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화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영유권 분쟁 논란이 있다는 지역에 대한 한쪽의 역사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내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도가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표기가 정치와 인종 및 종교와 관련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올림픽 헌장에 저촉된다는 것을 전체 IOC 위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IOC 항의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IOC 위원도 일본 영토 왜곡으로 인한 영토 문제 고민이 상당할 것이라며 함께 연대해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21일 진행된 한일 외교국장 협의에서도 한국은 독도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역사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엄중한 인식과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외교의 지평을 제대로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세계가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일본은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인정과 반성을 하지 않고 열등감과 욕심을 숨기지 못해 이기적인 선택을 이어간다면 일본은 앞으로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로 발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